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실속 있는 부동산 정보가 가득한 알짜배기 부동산 투자 알부자 진행의 강주리입니다. 최근 주춤했던 부동산 경매 시장이 인천과 경기 외곽 지역을 중심으로 되살아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비교적 대출이 잘 나오는 수도권 6억 원 이하 중저가 단지로 내 집 마련 수요가 좀 쏠리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경매 이 3대 지표죠. 낙찰률, 낙찰가율, 그리고 응찰자 수 모두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자, 부동산 시장에서 계속해서 거래 한파가 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틈새 시장을 공략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현명한 판단 내려보시기 바라면서 저희 알부자와 함께 궁금증도 해결해 보시기 바랄게요. 방송 보시다가 궁금하시거나 상담 원하시는 분들 02-3153-2594번, 013-3366-0110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그리고 유튜브로도 실시간 시청이 가능하십니다. 검색창에 서울경제TV 실시간 검색해 주시면 실시간 스트리밍이 있으니까요. 시청하시다가 궁금하신 부분은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또는 노란톡방으로 입장해 주시기 바랄게요. 지금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찍어서 바로 입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꼭 주의해 주시기 바랄게요. 알부자 그럼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알부자와 함께 하실 부동산 고수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현재 전문가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예, 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많이 혼란스러운 전국에 많은 분들이 안정된 투자처를 찾고 계십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가장 안전된 투자처인 부동산 중에서도 그중에서도 또 안정된 투자처가 어디인가를 알려드릴 이야기를 들고 나왔습니다. 오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짜 강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 투자 성향이 다 제각각이실 텐데요. 그중에서도 안정을 중시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한 강의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의 주제는 대형 행정기관이 도시 발전을 좌우하는 이유라고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들어볼게요. 예, 오늘 얘기는 공무원 일자리의 천국, 행정도시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합니다. 자,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국가에서 투자를 하고 국가에서 개발을 하고 국가에서 발전시키는 곳을 가서 그곳의 부동산을 항상 먼저 점하라. 그런 얘기를 했고 그렇게 해서 일자리가 많이 생기는 곳이 가장 최고의 인류 투자처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그런 인류 투자처를 찾기 위해서 사람들이 항상 발전, 개발되는 거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개발되는 거 찾는다고 사람들이 많이 가고 있지만 그곳에서 성공하고 실패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이유는 뭐냐? 일자리가 가장 큰 문제라는 거죠. 근데 일자리 중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일자리 중에 하나이고 그다음 가장 철밥통 일자리라고 하면 사람들 뭐라고 할까요? 바로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이 바로 철밥통 일자리다. 그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지금 많은 젊은이들이 이 공무원 시험에 매달리고 있고 이거는 지금 현재 상황만이 아니라 조선시대, 고려시대도 그동안 과거를 보려고 많은 양반 자제들 아니 나이 들어서 할아버지 될 때까지 그렇게 공무원 되고 싶어서 그렇게 시험 공부하는 과거 공부하는 그런 상황이 왜 있었을까요? 바로 무엇보다도 고급 일자리 중에 하나가 바로 공무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무원 일자리가 잔뜩 있는 행정도시를 보면은 그곳이 어떻게 됐는지 알 수 있고 그곳이 바로 알짜 부동산이 나오는 자리라는 거죠. 그거를 오늘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행정이라는 것, 제가 아까 행정 얘기를 했었잖아요. 행정이라는 거를 예를 들자면은 행정은 무엇이냐? 나라를 효율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나눈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행정구역을 나눈 겁니다. 그래서 각 구역별로 나눠서 이제 산하 기관을 내려보내서 거기에서 이곳을 개발하고 발전시키고 무슨 일 처리를 하고 그런 것을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 결국에는 국정 운영을 쉽게 하고 그다음 통치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는데 문제는 뭐냐? 공무원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자, 이런 행정 일을 보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죠? 바로 이게 공무원입니다. 공무원들 하는 일이 바로 이 행정이에요. 그래서 행정 공무원들이 많이 있는 곳을 보면은 가장 많았던 곳이 어디냐? 바로 서울특별시. 그다음 두 번째로 많은 곳이 어디냐? 지금은 세종특별자치시가 됐습니다. 자, 그랬는데 중요한 거는 제가 왜 광역시는 표시를 안 했는지 그 이유를 아시냐면은 자, 광역시 같은 경우는 원래 도청 소재지가 있던 곳에서 인구 100만이 넘어가서 거기가 인구가 많이 늘어났으니까 이제 광역시를 승격해서 다른 곳에 도청 소재지를 옮기고서 그곳이 광역시가 된다거나 아니면 울산같이 굉장히 인구가 많이 늘어난 곳은 자체적으로 광역시가 된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하고 특별히 상관이 없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도청, 그다음 시청 혹은 지자체, 군청 있는 곳들. 뭐 이 특별자치도는 제주도 한정이니까 이곳에서 넘어가고요. 자, 제가 이렇게 특별히 색깔로 표시한 이곳들, 도청 소재지, 시청, 새로운 시가 생기는 곳, 그런 곳들을 만약 자기가 먼저 가서 찍을 수 있다면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먼저 일자리 잔뜩 생기는 곳에 가서 거기를 먼저 점하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10년 전 누구나 지금 어디 투자해야 하냐고 다들 물으신다면은 세종시를 투자했어야지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왜? 우리나라의 공무원들이 가장 많이 급격하게 생겼던 데가 세종시거든요. 세종시고 그다음에 이 세종시 같은 경우는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자주 생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다음에 시라든가 군청이라든가 이런 것들 하다못해 시청 이전이라든가 군청 이전 같은 경우는 자주 있고요. 그 다음에 도청 소재지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볼 수 있다면은 물론 세종시 같이 특별하게 만드는 곳을 찾을 수 있었다면 더 좋고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었고 그거를 시작하는 초창기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그게 바로 인류 투자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발전하고 있는 곳들이 있어요. 여기가 초창기에 들어갔으면 인류지만 지금은 인류는 아니고 한 2류쯤은 되겠네요. 그쯤에 들어갈 수 있다고만 해도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다른 일자리와 다릅니다. 행정의 특징은 경기를 안 탑니다. 이게 경기가 좋든 안 좋든 무조건 공무원에게는 월급이 나가니까요. 그래서 이런 곳들은 항상 안정적으로 월급이 나오다 보니까 대출도 안정적으로 사람들이 일으킬 수가 있으니까 그곳에 아파트 투기붐이 일었으면은 쉽게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는 것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알 수 있다면은 자기가 부동산 투자에서 성공할 수 있는 지름길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그 예를 실제 어떻게 발전된 성공한 곳을 한번 알아봐야겠죠. 자, 지금 보시면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세종시입니다. 세종시를 보시면은 서울의 많은 기능 중에서 정치하고 행정만 뚝 떼가지고 이 충남의 영기군에다가 세종시를 땅 하고 박아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2012년 7월에 문을 연 세종시가 지금 그 당시 인구가 몇만 안 됐었는데 지금 벌써 30만 이상이 넘어가는 대도시가 됐습니다. 앞으로도 지금 계획은 어떻게 되느냐? 자, 50만 자족도시를 목표로 지금 22조 이상을 앞으로 2030년까지 계속 투입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앞으로도 이미 공공기관이라든가 연구기관 이런 것들이 온 게 있는데 이런 것들 들어오고 앞으로도 더 발전하는 거를 알 수 있다면은 아직도 세종시가 거기 다 오른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그래도 2류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자, 세종시 옛날 모습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금강 주변으로 쭉 이 금강 물줄기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이 토지에 어느 날 지금 보세요. 똑같은 금강 위치입니다. 지금 보시면 금강 위치는 똑같습니다. 그렇게 금강 위치는 똑같은데 자, 이 주변이 어떻게 됐죠?
아무것도 없던 장소에 커다란 도시가 벌써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아직도 도시를 만들고 있어요. 지금 현재 4생활권까지 만들어져 있고 아직 5생활권, 6생활권은 조성 중입니다. 그거를 어떻게 조성하고 있어요? 원래 세종시 발전 계획표를 보면은 아직도 만들어진 데는 지금 현재 만들어진 데는 이 부분이고 아직도 만들어 갈 곳은 이만큼 더 남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세종시 공무원들 갑자기 이 투자 어디 북악면 세종시 근처에 북악면 같은데 이거 자기들 몰래 이 땅 투기 해가지고 이번에 문제 됐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왜 계속 나오겠습니까? 세종시가 앞으로도 발전할 게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많이 남아있다는 소리는 뭐예요? 여기에 앞으로도 22조 이상이 투자되기 때문에 이곳에 돈이 투자되고 이곳에 자금 유통이 활발해지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금 유동이 활발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지가가 아직도 쭉쭉쭉쭉 건물 올라갈 때마다 건물이 지어지고 올라갈 때마다 쭉쭉쭉쭉 지가가 상승하는 알짜 부동산, 부자가 많이 나오는 부동산이 나오는 게 보이니까 그렇게 투기를 해서 문제가 되는 그런 사태가 나오는 거죠. 자, 이렇게 세종시만 보시더라도 앞으로도 올라가는 게 보인다는 거. 공무원 숫자가 늘어나고 일자리가 늘어나고 그다음에 국가에서 계속 투자하고 개발하고 이렇게 돈이 나오는 거를 확인할 수 있고 만약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제가 인류라고 말씀드리잖아요. 10년 전에 아직 이런 모습일 때 이 근처 세종시 주변에 투자하신 분은 어떻게 되셨죠? 자, 공식적으로 300배, 200배가 올랐다라는 뉴스 기사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 곳들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거. 자, 그런데 지금도 아직도 이곳에 투기가 일어난다는 건 뭐예요? 제가 그리고 왜 지금은 이류라고 하죠? 이때만큼 오르지는 않지만 100배 이상, 200배 이상 오르지는 않지만 지금도 여기에서 몇 배 이상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앞으로도 계속 올라갈 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세종시가 얼마나 클까? 앞으로 얼마나 발전할까?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한테는 아직도 계속 올라간다고 말씀드립니다. 서울에서 딱 두 가지 행정과 정치만 딱 떼왔다고는 하지만 원래 서울에 있던 행정과 정치를 각 지방에 혁신도시, 기업도시 이런 쪽으로 다 보내기는 했지만 나눠서 보내긴 했지만 그 절반 행정과 정치의 절반이 왔기 때문에 그래도 세종시가 앞으로도 발전을 계속 할 거고 나중에 2030년에 여기가 다 완공됐어도 계속 발전할 거다라고 예상을 하는 이유가 뭐냐? 자, 예전에 서울, 경기, 인천 부근 지금 현재도 계속 공장 기업들이 들어오고 있고 그곳에서 발전하는 이유가 뭘까요? 기업들은 일을 할 때 자기들이 결국에는 행정 일을 볼 일도 많고 허가 받아야 할 일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행정 도시 주변에 본사를 차리기도 하고 공장을 집어넣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그 주변이 발전되고 인기가 있는 겁니다. 그럼 세종시라고 안 그럴까요? 실질적으로 옛날에 비해서 세종시 주변에 세종시 바깥 주변에 공장들이 새로 생긴 것들이 일자리들이 많이 생긴 것들이 보이는데요. 당연한 얘기지만 세종시도 앞으로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예상하지만 세종시가 서울의 절반은 아니어도 4분의 1 그 정도까지는 크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세종시 지금도 아직 매력적인 투자처고 그렇지만 이미 한참 성장하는 성장기는 지났기 때문에 이류 투자처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자, 그러면은 문제는 세종시 같은 경우는 진짜 우리나라 생긴 이래 진짜 몇백 년에 한 번 있는 수도가 이전하는 천도를 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굉장히 빅 이벤트예요. 그런 거는 진짜 몇백 년에 한 번 일어나는 거고 그러면은 앞으로는 그런 곳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도 그런 게 찾아질 수 있는 곳이 어디냐? 도청 소재지가 이동한 곳을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도 우리나라 수도만큼은 아니지만 행정 공무원이 가장 많은 곳이 어디입니까? 도청입니다. 그래서 도청 소재지가 이동을 해서 지금 성공한 곳을 보여드리는 게 바로 이 창원시입니다. 창원시 같은 경우는 지금 명실상부 경남의 최대 도시가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1983년에 부산에서 도청 이전할 때만 해도 여기에서 어떻게 되느냐 마산하고 창원하고 막 서로 자기 쪽에 유치하겠다고 난리 난 그런 지역이고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 오히려 마산보다도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 창원에다가
이 도청을 갖다 놨더니 지금 어떻게 됐죠?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커다란 로타리도 있는 거대 도시가 돼버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경남의 최대 번화가는 바로 이 상남동입니다. 이곳이 바로 창원에 있어요. 이렇게 발전을 하고 있죠. 그러면은 왜 이런 곳에 갔을까요? 저는 항상 얘기하지만 부동산은 불공평합니다. 왜? 원래 이 지역이 가야 때부터 항구 도시로 유명했던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곳이 물류 이동에서도 굉장히 좋은 지역이에요. 원래 경남 지방 보면은 산도 많은데 그래도 넓은 들이 있던 그런 거에다가 물도 풍부하고 그다음에 원래부터 이렇게 항구 도시 역할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곳에 넓은 땅이 있어요. 창원의 넓은 땅을 아주 싸게 들어간 거죠. 보통 도청 옮겨가는데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착각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우리 도에 이제 이전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 도에서 가장 그래도 지금 있는 도청 소재지보다 발전된 곳이니까 이쪽으로 오겠지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도청 소재지는 보면은 아무것도 없는 데다가 집어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지 국토 균형 발전이 일어나죠. 동시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나죠? 국토 균형 발전이 일어나는 것과 동시에 땅이 싸니까 지금 보시면은 창원의 로타리를 보시면은 이렇게 넓은 로타리를 도시 한가운데 집어넣을 수 있을까요? 싸게 토지를 공급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곳에 도시를 지을 수 있으니까 번듯번듯한 길이 나오고 도시 계획이 아주 멋있게 나오니까 멋있는 도시가 나오고 창원의 공업단지도 보면은 길이 진짜 아주 멋지게 똑바로 길게 나 있습니다. 이 창원의 산업단지도 보면은 산업단지조차도 이렇게 멋있게 길이 나오고 도시 개발이 나오는 게 아주 오히려 아무것도 없는 싼 땅 그런 곳에다가 집어넣었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에요. 어쨌든 여기가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던 데들이 어떻게 됐죠? 물론 도청 소재지 창원이 옛날에는 거기가 왜 이렇게 막 힘이 아무것도 없는 데다 도청 집어넣어가지고 힘들게 하느냐. 물론 초창기에는 그런 말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가면은 너무나 잘 돼 있다고 사람들이 말을 하고 있죠. 자, 그리고 창원 같은 경우는 이미 인구 100만이 넘어가는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100만이 넘어가는 도시가 됐고 마산, 창원, 진해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커다랗게 새로 광역시가 돼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발전이 많이 됐다라는 거죠. 물론 창원시 같은 경우는 산업도시의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신라 가야 때부터 항구도시의 입점 그런 물이 깊고 큰 배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배가 올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말만 하면 알 수 있는 현대자동차, LG화학, LG하나, 두산, 효성 이런 대기업들도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육군 최대 군수공장도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심지어 STX 이 조선소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는 물이 깊고 그다음 파도가 잔잔할 수 있는 지형이 있고 그래서 배가 안전하게 될 수 있는 지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산업단지로서도 굉장히 여건이 좋았다라는 거죠. 어쨌든 이런 시너지 효과가 있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지금 창원시 같은 경우는 명실공히 성공한 도시가 돼버렸습니다. 그때 1983년도에 여기 아무것도 없는 곳에 땅 샀던 사람들 뭐 여기 분양할 때 그 싼 거 사람들 사라고 해도 안 샀다고 막 여기 분들이 얘기하십니다. 근데 그때 이거 사신 분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은 아주 이 꼴이가 귀에까지 걸릴 정도로 웃으시면서 아주 잘 투자했다. 이게 굉장히 좋았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게 부동산의 항상 제가 말하지만 인류 투자법입니다. 시작할 때 여기 가셨으면. 자, 문제는 여기는 벌써 완성형 된 도시고요. 창원시 같은 경우도 이제 부산시와 상당히 같은 문제를 안고 있는데 구도심 있는 지역이 제대로 인구가 늘지 않고 오히려 어디냐 진해 쪽 보면은 요새 가덕도에 새로 항구가 생기면서 그쪽이 오히려 인구가 늘고 있습니다. 자, 부산도 마찬가지로 부산 구시가지 쪽은 없고 그다음 오히려 가덕도 쪽에 그쪽만 인구가 늘고 있습니다. 일자리의 이동은 항상 주의해야 하는 것이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이미 지났기 때문에 확인할 수 있는 거고 그것을 보신다면은 일자리가 있는 곳에 가셔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될 수 있는 곳이 지금 있을까요? 자, 당연히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경북 도청 신도시 도청 소재지가 새로 옮겨가서 지금 안동에 가보면은 이 도청 소재지가 너무 예뻐서 다른 도청 소재지 건물보다 굉장히 너무 예뻐서 너무 좋아요. 자, 이렇게 도청 소재지가 여기 옮겨가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수 벌써 콘크리트 숲이 조성이 돼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충남도 가보시면 어떻게 될까요? 와, 충남의 도청 소재지 무슨 만화에 나오는 이 로봇가 나오는 무슨 기지인가요? 굉장히 멋있게 지어진 도청 소재지가 있는데, 자, 역시 이 도청 소재지가 지어지니까 어떻게 되죠? 지금 내포 신도시도 이렇게 아파트들이 들어서고 집들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뭘까요? 많은 분들이 도청 소재지 옮겨가면 욕을 하십니다. 왜 욕을 하죠? 당장 사람, 공무원들을 뽑기가 여기에서는 사람이 없던 지역이니까 당장 공무원을 뽑기가 어려우니까 원래 있던 대구라든가 이쪽은 대전이겠죠. 자, 대전에 있던 공무원들이 대구에 있던 공무원들이 이쪽으로 옵니다. 자, 이쪽으로 오니까 어떻게 되죠? 자, 원래 대구 번화가 있던 도시, 원래 도청 소재지가 있던 데들은 다 번화했습니다. 그런 곳에서 갑자기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곳에 오면 어떻게 할까요? 그분들이 당연히 욕을 하죠. 불편하다, 이거 뭐야, 이렇게 산골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왜 힘들게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겠지만, 자, 아무것도 없던 땅에 만약 여기 처음 시작되는 시점에 들어가신 분들은 어떻게 되셨을까요? 당연하게 굉장히 웃으십니다. 왜? 투자해서 굉장히 이득을 보셨으니까요. 그런 곳이 왜 나왔을까요? 자, 이분들 일자리, 공무원분들이 일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분들이 최소 어떻게 하죠? 점심, 물론 구내식당도 있겠지만 이곳에서 나와서 소비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도청 소재지 주변에 도시가 발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대전이라든가 대구가 발전한 이유 중에 하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도청 소재지 행정 공무원들이 잔뜩 이곳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어요. 이유는 뭐냐? 자, 이번에 이 선거를 해서 우리가 대통령님을 뽑았던 것도 보면은 뭡니까? 행정 공무원을 뽑고, 공무원을 뽑은 이유는 뭐죠? 나라 발전시키라고. 발전시키는 이유에 그 발전시키는 거를 결정하잖아요. 누가? 공무원들이. 자, 여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지역을 발전시키는 건 누구예요? 여기에서 일하는 공무원분들입니다. 이 공무원분들이 어떻게 해요? 주변의 발전을 좌지우지합니다. 여기에 뭐 집어넣고, 여기에 어떤 거 시설 집어넣고, 어디에 뭐를 집어넣고, 길은 어떻게 되고, 자, 이런 것들을 누가 결정하죠? 바로 여기 일하는 공무원분들이에요. 지금 대통령님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발전시키느라고 지시하는 것처럼 우리 도청, 이 지역을 어떻게 발전시키라고 지시하는 분들은 바로 여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발전하는 이유죠. 그래서 어디 가면은 도청 소재지 옮겨갔다고 거기 발전 못할 거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갑갑한 게 뭐냐. 물론 당장은 인기가 없습니다. 갑갑하죠. 대구에서 오신 분들, 대전에서 오신 분들 갑갑하지만 원래 이 대구 대전에서 막 행정 공무원 행정 일을 보려고 막 왔다 갔다 하셨던 분들도 갑갑해집니다. 아니, 도청 소재지가 여기로 옮겨가서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불편하다 보면은, 혹은 새로운 사업체가 필요하신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이런 도청 소재지 근처로 오실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종시 주변에도 지금 공장이라든가 새로운 사업체가 늘어나는 것처럼 도청 소재지도 새로 들어가면은 그 주변에 나중에 당장은 아니더라도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계속해서 사업체가 늘어나면서 인구가 늘면서 나중에 대전이나 대구처럼 커질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는 겁니다. 물론 지금 우리나라가 고도 성장기가 지났고 인구가 늘던 시절은 아니지만 여기도 충분히 그만큼 커질 수 있는 지역이라는 거죠. 자, 물론 여 지역들도 벌써 이류가 돼버렸습니다. 이유는 뭐죠? 자, 원래 인구 10만을 벌써 2022년이면 인구 10만을 노린다는 내포 신도시는 아직도 인구가 3만 언저리를 넘지 못하고 있고, 자, 경북 도청 신도시도 원래대로라면은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지만 이 계획대로 진행이 빨리빨리 되는 게 아니라
아직도 2단계에서 버벅버벅 거리고 있습니다. 원래 공사라는 게 바로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고 조금씩 지연되는 것도 있고, 원래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이유는 여기가 계획대로 불편해요. 불편하니까 욕을 많이 먹다 보니까 잘 들어가지 않아요. 이거는 이 경북 도청 신도시나 충남 내포 신도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원래 창원도 그랬고 지금은 유명한 남학 신도시, 전남도청이 옮겨간 남학 신도시도 그랬고, 원래 도청 소재지 옮겨간 곳들은 초창기 다 이랬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관련 기관들이라든가 산하기관 이런 일자리들이 계속 옮겨오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죠? 이 주변에서 사람을, 공무원을 뽑아쓰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곳이 차츰 안정화됩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다른 기업도시 같은 경우는 빨리 성장하고 어디 이 산업단지 같이 그곳에 뭐가 빨리 들어가거나 들어가지 않는 거에 대해서 승패가 갈려지는 게 아니라 이건 승패가 이미 나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 공무원이잖아요. 철밥통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비록 산업 도시들처럼 빨리 되는 건 아니라고 하더라도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여기 빈자리들의 차근차근 여기에 빈자리들의 차근차근 결국에는 건물이 들어서고, 원래 계획대로 이곳에 사람들, 건물, 기관, 업체 이런 것들이 계속 결국엔 시간이 지나가면은 들어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부동산 중에서도 가장 안정된 곳을 찾는다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공무원들이 많은 일자리, 그런 곳이 늘어나는 곳, 그런 곳을 추천드릴 수 있는 거죠. 단 이것은 세종시만큼도 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세종시만큼 공무원이 많지는 않으니까. 그리고 이미 시기가 상당히 지났기 때문에 이류 정도의 그런 발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 발전 결국에는 공무원들이 좌지우지합니다. 우리가 그리고 투표를 해서 그런 공무원을 뽑고 있는 거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 발전. 자, 결국에는 큰 행정기관 그리고 공무원, 큰 돈 많이 받는 공무원 있는 곳을 가면은 큰 도시가 형성된다. 그리고 완성해서 발전까지는 이 공무원 들어가는 도시는 조금 더딜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명확한 확실한 발전을 하는 안정된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이런 안정된 부동산, 일자리가 많이 들어가는 곳, 항상 얘기하지만 국가에서 발전, 개발 이렇게 투자하는 곳을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안에서 물론 저기 새만금이라든가 아직 일자리가 들어가지 않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러는 곳이 있어요. 그런 곳에서 일자리가 생기느냐 안 생기느냐 그런 거를 꼭 보시고, 그래서 이렇게 발전시키는 곳 항상 두 눈 크게 뜨고 살펴보셔라. 그리고 그런 곳은 항상 전문가에게 상담을 꼭 해서 찾아보셔라. 그렇게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네, 세종시가 출범한 지 어느덧 10년입니다. 그때와 좀 비교를 해보면 그야말로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라는 표현을 써도 될 만큼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아무래도 행정기관들의 이동인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아주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전되는 곳 어떤 지역인지 항상 주시하고 계시다가 도움 필요하시면 저희 알부자에게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고요. 더 자세한 이야기 궁금하시다면 013153-2594번, 013-3366-0110번 또는 노란 톡방이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QR코드 찍어서 입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혹시나 오프라인에서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 계시다면요. 집중해 주시기 바랄게요. 바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알부자와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들을 위한 순서입니다. 알찬 고민 상담 시간인데요.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궁금증 해결에 도움 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은요. 02-3153-2594번, 013-3366-0110번으로 각각 연락 주시거나 또는 더욱더 편리하게 노란 톡방도 열어놓고 있습니다. QR코드 찍어서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사연을 보내실 때는요. 보유하거나 투자하고 싶은 곳의 매물명이나 지번, 면적과 투자 금액 등을 상세하게 적어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가장 먼저 전화 연결부터 한번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좀 궁금하세요? 아, 예. 제가 네, 여기 안성시에 있는 땅을 좀 가지고 있는데요. 네. 이거를 지금 현재 팔아야 되는지 아니면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지 매수 시기점을 좀 알고 싶어서 네. 전화를 드렸어요. 아, 그러셨군요. 네, 네네. 안성시 어디 쪽에 토지를 좀 보유? 안성시 예. 죽산면 예. 죽산리 49-1번지요. 네, 죽산리에 토지를 보유하고 계신데, 예, 자, 이거를 매도를 해야 될지 아니면 계속 예, 보유를 예. 해야 될지가 좀 궁금하신 예, 예. 것 같아요. 네. 전문가님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예,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예, 시청자님께서 지금 질문해 주신 이 토지 같은 경우 네네. 그래도 커다란 교차로 바로 옆에 있네요. 아, 네네. 그렇죠. 예. 언제 구입하셨나요? 아, 지금 꽤 됐어요. 꽤 아. 됐는데, 지금 현재는 자연 녹지로 돼 있어서, 예. 이게 앞으로 자연 녹지가 전망이 좀 더 좋다고 하는데, 예. 어떻게 해야 가지고 있어야 되나, 아니면 시기적으로 매도 시기도 좀 알고 싶고, 그래서 전화를 드렸어요. 예. 아, 지금 이 지역 같은 경우 죽산면도 그렇지만 네네. 최근에 이제 평택이라든가 평택에서 평택 제천간 고속도로가 뚫리고 예, 그다음에 지금 이천에 하이닉스 반도체가 계속 나오면서 예. 이 주변에 고속도로가 지금 옆에 있거든요. 네, 자, 네. 이 고속도로 주변에 많은 산업단지들이 들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 안성도 맞아요. 그렇고 안성 예. 옆에 이제 이 진천이라든가 음성 이쪽에도 공장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섰어요. 예. 특히 지금 보시면은 일죽 IC 같은 이런 IC 주변으로 산업단지들이 많이 위치한 걸 봤는데 일죽 IC 주변에는 지금 쬐끄만 산업단지가 있지만 그 옆으로 조금만 오다 보면은 죽산면 있는데 제법 큰 산업단지가 있고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IC 주변에 토지를 보유하신 건 굉장히 좋다고 지금 발전하는 그래요? 그런 방향에 따라서 지금 그런 곳에 있는 건 굉장히 좋다고 그렇게 진단해 드리겠는데요. 네네. 아, 근데 문제가 있는데 아, 어떤 문제가 있나요? 옆에 봉은사지 석탑이 그렇죠. 봉업사지 석탑이 있는 건 아시나요? 예. 예, 알고 문화재 네. 그게 바로 옆에 있어 가지고 그렇죠. 거기에서 500m도 안 떨어진 너무 가까운 쪽에 있다 보니까 이 개발에 조금 난점이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래도 이 주변에 산업단지라든가 이런 거는 계속 들어올 거고 지금 네. 그 죽산 인터체인지 주변에 가장 교통 거점이 이 죽산 교차로일 것 같으니까 이 네. 주변으로 무언가 들어오는 건 필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계속 발전할 거는 보이니까 네. 이거를 성급하게 팔면 안 된다라고 진단드릴게요. 아, 예, 그래요? 예. 아니, 그리고 왜냐면 예. 이쪽이 지금 네. 제가 이쪽 보다 보니까 제가 또 깜짝 놀란 건 뭐냐면은 지금 보유하고 계신 토지 바로 옆으로 네. 이렇게 이제 철도라고 철이라고 표시된 철도 들어가는 이제 철도 앞으로 지나갈 그거가 지금 표시되고 예. 있거든요. 네, 보유하고 그게 계신 생긴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예. 지금 이게 네. 어디냐면 평택에서 이천까지 연결되는 아, 이제 고속철도가 나중에 생길 건데 예. 이런 공사가 들어가면은 그 공사가 좋은 주변의 긍정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거든요. 네. 예, 그런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때 매도를 그쯤에서 하시면 어떨까? 아, 그래요? 예, 그런데 1차로 지금 그렇게 하시고 아니면은 예.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보시던가. 아, 예. 예. 그러면 지금 매도할 시기는 아니라는 거죠? 예, 지금 당장은 급하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네, 그러면 전문가한테 말 듣고 그럼 저희가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되겠네요. 예, 나중에
그 네. 주변에 철도공사라든가 긍정적인 변화가 보일 때는 팔으라고 네. 연락도 오고 아, 가격도 예, 예. 상승해 있을 거거든요. 그때를 아, 한번 그래요? 물어보시고 꼭 그때 팔기 전에 먼저 상담 한번 해보시기 아,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거 정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네. 시청자님 네, 네. 좀 도움이 되신 것 같아서 네. 기쁩니다. 일단 좀 간략하게 네, 네.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지금 네. 당장 매도하시기보다는요. 일단 네. 1차적으로 좀 긍정적인 변화나 개발 소식이 들렸을 때 매도 한번 네. 생각해 보시고 혹시나 더 장기적으로 가져가고 싶다 하시면 2차적으로 좀 더 상담을 받아보시고 결정해 보셔도 될 것 같거든요. 네, 이런 네, 부분들 좀 알겠습니다. 천천히 고민해 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수고하세요. 고맙습니다. 저희 계속해서 다음 전화도 한번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점이 좀 궁금하실까요? 아, 제가 금호동에 네. 금호 두산 아파트를 이제 살고 있는데 네. 여기가 좀 오르긴 했더라고. 근데 살기는 좋은데 예. 이거를 팔으라고 자꾸 전화가 와서 아, 그러시군요. 여기 전망 좀 한번 여쭤보고 전문가님 이제 의향에 좀 참고 좀 하고 싶어서 이렇게 전화 드렸어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분석을 좀 도와드려야 될 것 같은데 금호동에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 어떻게 네네. 좀 전망을 해볼 수 있을지 위치는 굉장히 좋거든요. 어떻게 볼 수 예. 있을까요? 예, 시청자님. 여보세요? 예, 시청자님. 아,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아, 팔으라고 전화가 온다고요? 예, 다 팔으라고 전화가 와서 이게 조금 올라긴 조금 올랐어요. 아유, 조금 올랐다고 그것도 오른 거잖아요. 근데 이제 교통은 좋아서 그냥 사는데 예. 이제 평수가 좀 우리 살기는 너무 커서 조금 이동할까 하고 이제 생각은 하고는 있는데 예. 이거를 가지고 가야 될지 아니면 놓고 전세를 가야 될지 그래서 전화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아, 이거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나가면은 다시는 들어오기 힘들 정도로 좋은 위치라고 제가 말씀드리겠거든요. 아, 네. 부동산은 뭐니 해도 위치입니다. 근데 그 위치를 결정하는 게 뭐냐? 그 위치의 편리성이라든가 그 위치의 가치거든요. 그 가치를 지금 봤을 때 바로 금호역 바로 앞에 있으니까 교통 네네. 너무 좋잖아요. 예, 그렇긴 하는데 이제 둘이 살기는 너무 커서 아, 그래도 이거는 갖고 가셔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아. 팔면은 다시는 못 들어올 지역입니다. 아, 그렇죠. 예, 예. 요즘 뭐 집값도 내린다고 하는데 이게 또 떨어지면 어떡하나 이제 그런 생각도 요새 해보고. 집값 내린다고 하는데 그래도 팔라고 소리가 들어왔다라는 건 이거는 네. 다른 지역 떨어지는데도 얘는 그래도 인기가 있다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아. 이 지역에서 상당히 인기가 굉장히 높은 아파트예요. 지금 네. 여기가 지어진 지 제법 됐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기가 인기가 이 지역, 이 성동구에서도 상당히 인기가 최상위권에 위치한 그런 아파트거든요. 예, 예. 그거는 여기가 무엇보다도 위치가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역세권이고 네. 보면은 옆에는 근린공원도 있고 위쪽에는 용봉 근린공원도 있고 산이 그다음 공원이 옆에 있어가지고 숲세권 아파트예요. 예. 교통 좋은데 숲세권인 곳은 별로 없거든요. 산이 있어가지고 그렇긴 보통 그렇긴 산이 막혀서 합니다. 길이 안 좋거나 해가지고 교통에 불편할 텐데 예. 전철하고 그다음에 터널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서도 해소되어 있는 그런 네네. 숲세권이고 더군다나 가까이 보시면은 금남시장이 멀지 않은 곳에 떨어져 있어가지고 시장 예, 보기도 굉장히 편해요. 예, 그렇긴 합니다. 예, 이렇게 살기가 좋은데 다만 넓다는 이유로 그럼 옮겨가시기 만약에 예. 저희가 저기 하면 이거를 전세를 놓고 전세를 가는 방법도 괜찮지요? 전세를 놓고 살지, 전세를 살지. 가신다. 아, 네네. 그건 이 재테크 수단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 예. 근데 위치가 어디로 가시느냐는 이것도 한번 나중에 따로 상담을 한번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정확한 제가- 갈 곳을 결정을 하신 다음에 지금은 예, 아직 예. 그게 결정은 안 되신 것 같아요. 네, 아직은 안 됐습니다. 예, 이거는 너무 좋은 이거를 그냥 놓치기엔 너무 아깝거든요. 절대 팔지 마시고 예. 어떻게든 보유하시면서 옮겨 가시더라도 그렇게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전문가님. 예, 축하드립니다. 네네.
네, 시청자님 위치는 네. 너무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굳이 네. 뭐 매도하실 것까지는 없으시고요. 혹시나 뭐 이동을 하시고 싶으시다면 뭐 고려하고 계신 지역 있으시면 나중에 또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네. 고맙습니다. 저희 계속해서 다음 전화 연결도 한번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고민이 좀 있으세요? 여주에 있는 토지가 좀 궁금해서요. 아, 여주에 많이. 토지를 보유하고 계시군요. 네. 자세한 위치를 알 수 있을까요? 네, 경기 여주시 네, 세종대학면 세종대왕면. 신지리 예. 292-2번지입니다. 네, 저희가 신지리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의 전망이 좀 궁금하신 거죠? 네네. 예, 알겠습니다. 분석 도와드릴게요. 네. 예,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네. 이곳 그래도 세종대왕릉 옆에 바로 역세권에 있는 땅이네요. 좋은 건가요? 역세권이니까 그래도 그 주변에서는 상당히 좋은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네. 예, 여기 토지는 어떻게 보유하셨습니까? 그냥 지인을 통해서 이렇게. 지인을 통해서. 네네. 예, 지금 보시면은 이 세종대왕릉 옆에 바로 보시면 위쪽으로는 반대쪽이긴 하지만 지금 역세권 도시개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여기가 발전되면서 이쪽에 공사를 하면서 이 지역의 지가가 그래도 상승했을 거라고 보는데 언제쯤 구입하셨나요? 한 5년 됐어요. 5년. 네네. 그럼 그동안에 지가 상승 뭐 그런 얘기는 들으셨나요? 잘 몰라서 궁금해서요. 잘 몰라서. 네네. 자, 지금 이쪽이 그래도 굉장히 나쁘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게 역세권이기도 하고 바로 네. 옆에 보면은 서여주 인터체인지 고속도로 나들목 입구입니다. 그게 네.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교통 인문지리라고 하죠. 교통적으로 굉장히 좋은 환경을 갖고 있어요. 네. 예. 그래가지고 이쪽에 역세권 개발이 있는 거고요. 다만 여주 자체의 일자리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 그 다음에 그 옆을 보시면 그래도 바로 옆에 이천시가 있기 때문에 일자리가 잔뜩 있거든요. 그래서 일천시에서 이쪽으로 오는 많은 사람들, 인구 이동, 그 다음에 여주시에서 이천으로 가는 그런 사람들, 그런 수요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나쁘지 않은 토지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야지 조금 빚을 벌 수 있을까요? 지금 보유하고 계신데 토지 바로 앞에 쪽에도 지금 보유하고 계신 토지 바로 앞에 그 바로 앞에도 지금 한참 전원주택지가 막 들어오고 있는 걸 확인했거든요. 지금 지도상으로도. 자, 이렇게 전원주택지가 지금 집도 지어지고 있어가지고 이게 지금 옆에 있는 것 때문에 그 보이는 것만으로도 땅값이 상승해야 하는데 다만 이게 지인을 통해서 샀다는 분들이 가장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농림지역 땅입니다. 네. 예, 그래가지고 이게 금방 풀린다든가 뭐 그런 거가 쉽지는 않아요. 네. 예, 그래가지고 시간이 걸릴 수가 있고 이게 만약 이 근처에 일자리가 잔뜩 오면은 농림지역이어도 상관없거든요. 평택 같은 경우. 네.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일자리가 이천이잖아요. 이천이 옆에가 상당히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쪽이 발전되는 데는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좀 느긋하게 보셔야 할 겁니다. 네. 그렇지만 이 주변에 바로 옆에 보시면 널따라게 크게 있는 농림지랑 달리 지금 보유하고 계신 데는 이렇게 딱 이제 산지 임야에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이거를 절토부지라고 하거든요. 이런 지형을. 네. 그래가지고 다른 농림지역에 비해서 충분히 풀릴 가능성이 높고 종상형돼서 나중에 개발될 가능성도 충분히 크니까요. 이거 네. 같은 경우는 마음을 느긋이 가지시고 그때까지 보유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농림 지역이지만 용도 변경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토지다 보니까 좀 느긋하게 장기적으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 잘 참고해 보시고 좋은 판단 내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알부자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참고해 주시고요. 문자 사연 바로 만나볼게요. 충청북도 음성군 삼성면 상곡리 토지의 전망과 보유 여부 문의드립니다. 1045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첫 번째 문자 사연 지역은요, 충청도로 가보겠습니다. 그중에서도 북도고요. 토지를 좀 문의를 주셨는데요. 어떻게 좀 계속 가져가야 될 토지일까요? 예, 시청자님께서 네. 지금 질문 주신 토지 같은 경우는 이 지역을 가보면은 제가 깜짝 놀란 게 지금 보유하고 계신 토지가 계획관리 지역, 시골에서는 굉장히 개발이 쉬운 토지이기도 하지만 지금 보유하고 계신 토지가 보시면은 음성 하이텍 일반 산업단지하고 바로 옆에 보면은 음성 삼성 농공단지, 그렇게 일자리와 일자리 사이에 있는 계획관리 지역 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자리가 잔뜩 있는 지역에 사이에 있기 때문에 이 일자리 있는 지역에서 이 산업단지들이, 업체들이 막 이제 커가다 보면은 나중에 새로운 부지를 찾기도 하고, 혹은 이 관련 업체들이 이곳에서 새로운 땅, 공장이라든가 창고를 지을 그런 부지를 찾는데, 그런 부지를 찾는 곳 중에서 가장 먼저 보는 곳이 근처에 있는 계획관리 지역입니다. 근데 일자리하고 일자리 사이에 있는 계획관리 지역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일 수 있는 그런 토지, 그런 위치에 있는 땅이라서 이거 같은 경우는 반드시 보유하셔야 하고요. 전망도 나쁘지 않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유하고 계신 토지가 마을 바로 근처에 있기 때문에 이게 마을, 공장이 아니더라도 마을에서 이제 일자리 사이에 있는 마을이기 때문에 카페라든가 음식점이라든가 그런 수요도 충분히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토지거든요. 다만 입구 쪽, 이 들어가는 입구 쪽 길이 좀 좁고 그 입구를 마을이 점거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느긋하게 보시면서 그런 발전을 기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주변에 일자리가 그득하게 있는 계획관리 지역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망을 밝게 보시는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 잘 참고해 보시고요. 좀 여유롭게 기다려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문자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시 부평구 상곡동 부평 현대 1단지 아파트의 전망이 궁금합니다. 1273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인천광역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평인데요. 부평 지역을 어떻게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중에서도 아파트를 보고 계시거든요. 부평도 이제 교통 호재들도 좀 많이 있잖아요. 여긴 예. 어떨까요? 지금 항상 아파트 질문 주시는 분들은 이제 서울 수도권에서 상당히 좋은 곳들만 질문 주시는 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곳 같은 경우는 인천시 부평구라고 해서 굉장히 이미 도시가 잘 발전돼 있고 이곳에 없는 게 없는, 필요하면은 이런 것들 생기는 게 이미 다 들어와 있다. 신도시들 같은 경우는 들어가는 게, 신도시가 참 문제점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처음 이곳에 들어갔을 때 필요한 시설들이라든가 뭐 길이 부족하다든가 그런 부분에서 불편한 점이 많은데 이미 이곳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이 다 들어와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나쁘지 않은데 문제는 이런 것들이 좀 구축이다 보니까, 오래되다 보니까 딴 이제 신축 아파트에 비해서 가격이 실질적으로 적게 오르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보유하고 계신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구축인데도 불구하고 이 주변에 다른 구축 아파트들과는 달리 가격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상당히 높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당연히 위치가 부평구 쪽에서도 굉장히 위치가 좋은 곳에 이 아파트가 위치해 있기 때문입니다. 보면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들이 올망졸망 지금 이곳에 다 모여 있고, 그리고서 그 옆에 보면은 아울렛도 있어가지고 쇼핑하기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학교면 학교, 학군, 그 다음에 공원이면, 그리고 그 주변에 공원도 많이 있고요. 부평공원이라든가 옆에 산도 있어가지고 이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다고 길이 나쁜 것도 아니에요. 지금 이 길이 이
부평구에서도 굉장히 테마거리 쪽으로 연결되는 메인 도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도 굉장히 이점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구축인데도 이렇게 인기가 좋다라는 거는 이 위치가 너무 좋으니까 이곳에 만약 재개발도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곳에는 앞으로도 이 상승 여지가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제가 좀 말하기가 좀 곤란한데 지금 지도상으로는 잘 표시가 안 되지만 산으로 표시되어 있지만 이게 산이 아니에요. 지금 미군 부대 시설이기 때문에 이게 가려진 걸로 표시되는데 이미 이쪽에 미군들은 다 이미 평택 쪽으로 옮겨갔기 때문에 아마 괜찮을 거라고 예상되지만 이곳에 미군 부대가 있다는 말은 서울에서 한번 난리가 났었죠. 용산 개발한다고. 용산 미군 부대가 있던 데 개발한다고 해서 난리가 났었는데 지금 이곳에 있는 미군 부대도 결국에는 재개발, 재건축 같은 개발 호재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개발 호재가 나중에 광풍이 불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바로 옆에 보유하고 계신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런 호재를 직격탄으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위치 현재 사는 곳도 너무 좋지만 앞으로의 개발 호재도 너무 좋은 것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는 반드시 보유해야만 하는 그런 아파트다. 그렇게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네,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셨으니까요. 여러 가지 의견 중에 하나라는 점 참고해 보시고 좋은 판단 내려보시기 바랄게요.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한 자리 있다고 해서 바로 안내해 드릴게요. 알부자 오늘도 정말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좋은 말씀 주신 안현재 전문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꼭 주의해 주시기 바랄게요. 방송 끝난 이후에도 다시 보기 언제든지 가능하십니다. 네이버 TV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또는 저희 전화와 문자 그리고 노란톡방까지 계속해서 열려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